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민경무 대표입니다. 민박사라고 하죠. 오늘 시장이 또 안 좋습니다. 자, 이 영상은 일주일 후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조정이 온다고 해서 맞았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은 예측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제가 방향성을 틀릴 수 있지만 하락으로 봤는데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점을 맞춰드렸죠. 그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 60만 원 밑으로 왔고 10만 원 밑으로 왔습니다. 싸게 살 수 있죠. 주식은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사서 끝까지 들고 가는 방법이 있고 중간에 한번 잘랐다가 가는 경우 있고, 주식하고 도박하고는 틀린 게 뭐가 있을까요? 스톱! 도박은 할 때 나 그만할래요, 돈 주세요는 못해요. 근데 주식은 언제든지 이상하다 싶으면 그만 팔고 쉬었다가 볼 수 있습니다. 침착해지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도박보다 주식이 더 수익률이 높네요. 끝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나 집에 갈래? 그럼 가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도박하시지 말고 주식하세요. 주식도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됐네요. 자, 그럼 오늘 강의할 내용은 뭘까요? 지금 5강입니다. 4강까지는 제가 기술적 분석을 계속 해드렸어요. 이 사람 다 알고 있는 소위 뭐 초짜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 맨날 나와서 하는 강의가 기술적 분석을 강의를 하잖아요. 기술적 분석. 맨날 차트만 펴놓고, 차트 보면 기업이 보여? 안 보이잖아. 에? 그리고 목표가도 모르잖아. 어떻게 알아? 근데 맨날 기술적 분석만 하라 그래.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주식은요, 여러분들 한 3가지를 갖고 있어야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술적 분석, 기업 내용 몰라도 기술적 분석으로도 저는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기업 분석을 들어가실 거예요. 하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3개를 알고 있는 게 좋잖아요. 숟가락 하나로 밥 먹는 것보다 젓가락 있으면 편하잖아요. 앞젓이 있으면 더 편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요걸 다 갖고 하는 사람이 편한 건데 여기도 또 3이네. 그죠? 왜 한 가지만 고집하느냐? 그건 몰라서 그렇다. 무지해서 그렇다. 알면 좋은 건데,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 100만 원을 번다면 기업 분석을 하는 사람은 요 사람 기업 분석만 하는 사람은 또 100만 원을 벌고 100만 원을 벌고, 그렇다면 다 할 줄 안다면 300만 원을 벌 거고, 조금씩 반반씩만 해도 150은 벌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자, 그럼 기술적 분석을 매일 하다가 오늘은 기업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PER 죽기 살기로 들으셨죠? PER 다 알고 있는 걸 왜 해? 예? 인정? PBR 아시죠? 요즘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PBR 1 이상에 맞춰. 그래서 PBR 다 알잖아요. 지주사. 예? 다 알잖아요. ROE는 또 뭐래? 자기 자본, 수익률, 이익률. 그죠?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이런 걸 갖고 또 얘기를 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기준을 좀 잡으십시오. 여러분들 요것만 알아도 밥 벌어먹고 삽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 3가지만 갖고 기업 분석하면, 쉽게 얘기해서 저는 주가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차트 없이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면, 무슨 일을 하는지 가르쳐 준다면 주가를 맞출 수 있어요. 얘 또 거짓말하네. 진짜예요. 난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 저는요, 너무 착한 사람이야. 거짓말을 해도 하얀 거짓말만 해요. 주식에 있어서는 절대 거짓말 안 하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 한두 번 속아봐? 이런 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야, 다 속이고 있어.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가 한국경제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증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뭐예요? 오늘 사도 오늘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사고 한 달 있다가도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승률이 8할 정도 됩니다. 아유, 거짓말쟁이. 예, 영상에 다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폭락하는 약도 3일 제약을 말씀드렸는데 상한가를 쳤습니다. 최초로 오늘 2,000개가 넘는 종목에서. 아, 자랑하는구나. 아니요, 며칠 전에도 쳤고 며칠 전에도 쳤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하는 건 이제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업 분석을 원래 이게 투자 상담사 자격증 쌓을 때도 기술적 분석하고 기업 분석이 있어요. 자, 기술적 분석과 기업 분석이 있는데, 기술적 분석은 이게 웃긴 게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면 우상향이 돼요. 그 우상향 되는 종목은 사면 수익이 날 수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목표가를 몰라요. 10,000원에 산 사람이 20,000원에 팔았더니 100,000원을 가요. 왜냐? 기술적 분석으로만 계속 대응을 하니까 슈팅이 나오고 막 올라가 버리면, 지금 삼성전자 아니 하이닉스가 그 모양이에요. 야, 이게 100,000원을 파 20, 30, 60이 가버리네. 기술적 분석으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럼 60이 왔다면 목표가를 얼마로 보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 자 1.18 되니까 목표가 얼마?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분석을 해서 목표가를 맞추는 거. 여러분들을 애널리스트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왜 애널리스트가 100만 원, 75만 원 이 얘기가 나왔을까? 하이닉스를 갖고. 꼭 보면 애널리스트가 나서가지고 조선주, 차화정태도 목표가 얼마 제시하면 그 가격 가지도 못하고 폭락해요. 개인들은 쫓아가서 사는데, 그럼 왜 이 사람은 그 목표가를 잡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획일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하더라 이거예요. 기술적 분석도 대형주와 소형주가 틀리다라고 얘기했죠. 기업 분석도 대형주와 소형주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런데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식 분석할 때 기술적 분석과 기업 분석이 필요하다 그랬죠. 여기에 또 하나 맞춰줘야 되는 게, 우리가 주식을, 좋은 주식을 사서 수익이 날 때 시황이 필요해요. 지수 고점에 아무리 좋은 기업 사도 주가 내려갑니다. 폭락할 때. 주가 바닥권에 좋은 기업을 골라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올라갈 때 딱 사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방송을 언제 나왔어요? 4,000포인트에 나왔어요. 뭐를 중장기하라는 거야? 근데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하나. 자,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배우셨죠? 오늘 기업 분석 배울 거예요. 시황 얘기해드렸죠? 시장은 내릴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올랐어요. 자, 맞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잘 하셔야 되는 건, 아유, 그런 말 있잖아요. 아유, 시장 망했어. 뭐 지금 1,000포인트인데 500원대. 리먼 때도 그랬어요. 300 온다고. 예? 진짜 사람들이 안 쳐다볼 때 좋은 기업을 찾아서 기술적 분석을 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큰 돈 법니다. 제가 코로나 때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삼성, SDI하고 LG화학을 전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전부 사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날이 최저점이었어요. 그 목표가까지 맞춰드렸어. 사람들은 저보고 신이라고 그랬어요. 딱 2종목 찍어드렸어요. SDI 싫으면 LG화학 사시고, 난 LG화학이 좋은데 LG화학이 싫으시면 삼성 SDI 사세요. 요번 반도체장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나는 무조건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도 반도체, 그럼 그거 사세요. 수익률은 떨어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럼 지수가 바닥 쳤을 때 쉽게 얘기해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은 전 다 흔들었어요. 향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뭐예요?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아, 지금 사고 막 그러면 되나요? 아니요. 시황이 어쩌다고 그랬지? 시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버텨서 오를 때 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했다고 막 사요. 막 사. 그리고 아유, 민 박사 얘기했더니 손해봤어. 아니, 보유자는 계속 보유하시고 새로 살 사람은 눈치를 한번 봅시다. 시황이 바닥을 치고 간다라고 봤을 때 저는 그래서 11월과 12월에 특히 2차 전지를 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내년 지수는 상반기에 굉장히 좋을 겁니다. 지금 내린 폭을 회복을 해서 쌍봉을 치든 신고가를 낼 거예요. 그 가정하에 시황을 머릿속에 두고 기술적 분석하고 기업 분석 찾아서 그 종목 사시면 됩니다. 쉽죠? 자, 그러면 좋은 기업은 대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아니, 좋은 기업이 뭐야? 좋은 기업이 뭐죠? 돈 많이 버는 기업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좋은 기업. 아, 재무제표상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식시장은 꿈과 희망. 이 얘기는 실적으로 갑니다. 꿈과 희망을 실적, 숫자로 보여줘. 1차적으로는 꿈과 희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실적 확인을 숫자로 들어갑니다.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하수관 이거 하는 게 꿈과 희망을 줘요? 예? 뭐 수도꼭지 만든 데가 젓가락 만드는 데가 냄비가 꿈과 희망을 줘? 안 줘. 자, 주가가 대박이 났을 때 제가 전문가 처음 나왔을 때 라면 얘기를 했어요. 삼양식품이 10,000원대 얘기했는데 100만 원이 넘어버렸어. 한 10년 동안. 이유는 뭐예요? 내수시장 뻔하잖아요. 삼양하고 농심하고 30% 이상 싸우고 있었잖아. 계속. 국내 내수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2만 원대 저평가 받다가 꼬꼬닥으로 그 불닭 그걸로 주가가 쭉 올라간 거예요. 세계적 기업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실적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우와, 사람들의 인기가 장난이 아니야. 이러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농심도 캐대언을 갖고 주가가 단기 급등이 나왔었던 거예요. 얘기는 기존 사업이 국내용에서 해외로 갈 수 있는, 아무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무래 방판이라 그래서 마사지 해주고 서비스 해주고 화장품 팔고 할부 팔던 거예요. 이 주가가 몇십 배가 올랐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상품이 된 거죠. 닭도 그렇고. 아, 이거는 소비재인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도체 봐보세요.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D램 갖고 먹고 살던 회사들이 HBM을 만난 거예요. 수익률이 폭발적이야. 마약이 제조 매출액 대비 60% 남는다는데요. 얘는 50% 남어. 이건 마약보다 수익률이 좋아요. 얼마나 대단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뭔가 신사업을 하는데 우와, 이건 정말 대단해 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런 업종들은 주가가 폭등할 수 있어요. 근데 제조업은 어떻다? 실적이 맨날 똑같아. 은행도 똑같아. 그래서 주가가 안 가요, 잘. 민 박사님 IT를 얘기하는 거예요. IT 아니에요. 마스크팩으로 대박난 회사가 있어.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주가가 10배 올랐어요. 이 하수관 만들던 회사가 마스크팩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또 오르는 게 뭐예요?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 거. 로봇이잖아요. 레인보우만 조금 실적 냈지 다 하는 회사는 다 적자예요. 근데 주가가 몇 배씩 올랐어. 이게 말이 돼요? 꿈과 희망을 주고 있잖아. 누구나 로봇의 시대는 올 거야. 얘 로봇 잘 만든대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건 뭐예요? 실적 확인이 들어갈 겁니다. 실적이 나오나 보자. 그래서 실적 없고 기대감과 희망으로 가면
시장이 밀릴 때 실적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야, 시장도 이렇게 밀리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내리는데 돈도 못 버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주가가 더 밀립니다. 이런 게. 그래서 등락폭이 굉장히 심해져요. 실상 실적이 나올 땐 주가 이거 못 갈 거예요. 왜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모두가 로봇을 만든다고 한 로봇 관련 회사가 한 20개, 한 15개 정도 돼요. 얘네들이 다 실적을 내는 게 아니거든. 여기서 몇몇 개, 레인보우 무조건 남아 있겠죠. 로보티즈 남아 있겠죠. 아래 그 또 뭐 하나 있어. 그것도 남아 있겠죠. LG 계열이니까. 다른 애들은 여기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야, 로봇팔, 로봇 손가락만 만들었다 그래도 얘는 로봇을 만들 거니까 이런 기대감으로 간다고. 자, 그러면 보세요. 신기술. 와, 이거는 향후에 재파 터질 거야. 그리고 매출하고 연결될 거야. 테슬라 보세요. 주가 얼마였었는데. 야, 어디서 전기차를 기름 먹는 차가 있는데 불편하게 불나고 그런 거 위험한 거야. 안 좋은 거야. 테슬라 겁나 잘 팔리니까 주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엄청나게 올라가죠. 삼성전자 핸드폰하고 이거 해가지고 주가 10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자, SK텔레콤 핸드폰 통신사업자로 그렇게 번 거 아니에요. 근데 경쟁이 과경쟁이 되니까 여러분들 통신사들 어때요? 안 가잖아. 뻔한 거야. 기대감이 없어요. 6G 한다고 그냥 5G가 6G로 바꿀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통신사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꿈과 희망, 실적 같은 게 있어야 돼. 꿈과 희망이라도 돼. 아니 꿈이라도 꾸게 해줘야 돼. 꿈이라도. 양자 컴퓨터 같은 거. 언젠간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 뭐 세계래. 그럼 그게 양자 컴퓨터 얘기면 이렇게 상한가를 쳐. 양자 컴퓨터 분명히 할 거니까.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유지를 못하고 또로 빠져버려. 그죠?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할 건데. 근데 유리기판 막 올랐어. 근데 이렇게 내려왔어. 갈 생각을 안 해요. 분명히 유리기판 할 건데. 요땐 꿈과 희망이 있었고 가만히 보니까 실적 안 나오네. 언제 유리기판 만들지 모르겠네. 액침 냉각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술주들이 새로운 쉽게 해서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사업 펄을 갖다 붙이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실적과 숫자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은 성장성이 있어야 되고 쉽게 해서 매출을 폭증적으로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우아할 수 있는 거. 그럼 민 박사님 2차 전지를 왜 얘기를 하세요? 전기차 안 타잖아요. 테슬라도 힘들대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23년도에 HBM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이닉스 9만 원대. 9만 원대. 지금 60만 원 왔죠. HBM 얘기해도 듣지도 않았어. AI 때문에, 챗GPT 때문에 사람들 듣지도 않았어. 안 들어요. 그냥 디램 가격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디램 가격. 아닌데 그게.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개몽이 돼서 사람들이 AI 할 거고 GPU 쓸 거고 한국에서 25만 장 산대요. 정부에서도 산대요. 그러니 실적이 얼마나 좋아요. 내년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썬더예요. 예? 실적이 몇 배가 나오는데 그럼 주가 가야죠. 아니 그 전에 올랐잖아. 주식은 그 전에 오른 건 희망이나 기대치를 반영을 한 거고 숫자로 보자 이 얘기예요. 지금은. 숫자로 기업을 평가하자. 니네들 얘기했으니까 나와봐. 그럼 2차 전지 볼까요? 2차 전지 뭐야? 뭐 아저씨 할아버지 다 나타나가지고 2차 전지가 막 그래서 수십 배가 올랐어요. 2차 전지가. 그러더니 원점에 왔네? 이땐 2차 전지 막 성장성이 해마다 30%래. 그죠? 그때도 10배 이상 뭐 수십 배 올랐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해마다 막 50%도 넘어. 더블도 나와. 그러면 어떤 게 좋아요? 이게 좋잖아. 이거하고 비교하면 얘는 더 가야 돼요. 엄청나게 가야 돼. 얘 갖고 비싸다 그러면 아유 이건 사람도 아니야 이건. 반도체지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분히 생각을 해보자고. 주가가 안 올랐으면 모르지만 10만 원부터 6배가 올랐으면 템버가가 돼서 100만 원이 돼야 됩니다. 100만 원까지 여러분들 간다 해도 수익률은 50%가 나옵니다.
리스크는 50%를 까먹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2차 전지를 봐야 되는 이유는 희망과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을 까보니까 이것들이 다 적자네. 실적을 까봤더니 다 적자야. 마이너스. 야, 이씨 망하는 회사도 내가 그랬잖아. 이때 안 된다고. 펄을 몇 배냐고. 해마다 어떻게 30%를 성장을 하냐고. 말이 되냐고. 유가를 좀 보라고. 기름 넣고 다니는 게 낫지. 차가 일반 차보다 30% 이상 비싸요. 그 비싼 걸 왜 사? 진입장벽을 넘느냐 안 넘느냐예요. 진입장벽을 쉽게 해서 이때는 넘는 과정이었어. 그래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멸을 하고 있는 거야. 반도체도 똑같아요. 디램 가격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디램 가격 쉽게 해서 업체들이 많이 달려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이닉스 적자 났었어요. 그때부터 9만 원부터 찍고 올라온 거야. 그럼 똑같이 보면 적자에서 얘가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면 돼.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망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양자 컴퓨터도 아니야. 라면도 아니야. 화장품도 아니야. 저 전기차 살 생각이 있거든요. 이제 내연기관하고 가격이 비슷해져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치킨 게임에 들어갔어. 중국은 마이너스로 차를 막 팔아요. 그 정부에서 지원하겠대. 지금 나온 뉴스는 뭐예요? 리튬 가격이 내년에 2배. 이제 캐즘이 끝나는 거예요. 원자재가 오르면. 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OCI 수십 회 폭등했어요. 원점 왔어요. 바닥 대비 올랐어요. OCI 안 망했죠. 태양광으로. 태양광으로 차가요? 안 가잖아. 그러면 앞으로의 차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 배터리로 차가 갈까 안 갈까? 분명히 2차 전지 배터리로 갑니다. 자, 제주도에서 카센터 업자들이 70%가 망했대요. 제주도 청정구역 해가지고 디젤차 못 타게 했거든. 그러면 내연차를 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전부 다 내연차 탈 때는 100개의 기업이 먹고 살았는데 지금 전기차가 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바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을 사게 된다면, 자, 에코프로는 흑자 전환했죠. 그죠? 포스코홀딩스는 수직 계열화 했죠. 그럼 얘네들은 실적이 숫자로 증명해. 우리 안 망해요. 봐봐요. 실적이 이렇게 나고 있잖아요. 자동차들이 기업들이 망했는데 이제는 정상화되면서 몇몇 개 치킨 게임을 끝내고 몇몇 개가 시장을 주도하네요. 먹고 사네요 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반도체만 생각하시고 그렇게 시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지금 제 특기가 뭐냐면 중원부원. 막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막 얘기하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의 원리는,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돼야 됩니다. 실적 전에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죠. 꿈과 희망. AI, 로봇. 실적이 개뿔도 안 나오는. 그 주가는 얘는 실적이 나올 때까지 계속 빠질 수 있어요. 계속 언급해주지 않고 나쁜 얘기가 나오면. 지금 AI 거품론이 나오고 있죠. 이 얘기는 뭐야? 올라는 갈근 때 숫자로 보여줘. 숫자로. 실적으로 보여줘. 제발 부탁인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식 고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이다? 예?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적을 동반한 기술적 분석, 민 박사가 얘기하는 그 맥점에 잡아서 그러면 잘 팔아야지. 목표가를 알아보자. 목표가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기업 분석을 해봐요. 오늘은 기업 분석을 할 거예요. 목표가를 맞추는. 됐죠? 기업 분석을 해서 목표가를 맞추기도 하지만 이 회사가 싸다의 기준을 잡으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오늘 1,000만 원 샀는데 100만 원 잃었어. 죽을 것 같아. 내일 어떻게 되지? 불안불안해. 제발 올라야 되는데 나 본전만 되면 팔 거야.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사서 100만 원이 깨졌어. 나 내일 빚내서 1,000만 원 더 살 거야. 또 내렸네. 또 살 거야. 나 들고 있으면 2배 먹어.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기업 분석을 통해서
지금 싸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얼마다를 알아버리면 흔들림이 없어요. 싸게 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사죠. 제가 코로나 때 뭐라 그랬어요? SDI, LG와 2차전지 앞으로 향후 대세입니다. 이게 주도주예요. 반대쪽 못 갑니다. 진짜 주도주가 돼서 갔어요. 그 다음에 못 가고 반도체로 크로스가 났어요. 그 다음에 소부장이 가요. 지금 시장은 어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겨놓고 소부장이 가는데 소부장 사면 안 돼요. 미안해, 안 돼. 이게 소부장이 먼저 갈 때 있고 대장주가 먼저 갈 때 있는데 소부장은 안 돼. 실적을 확인이 안 돼. 적자 기업들이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아지는 폭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설비는 HBM은 하이닉스는 벌써 다 썼고 공장 증설에 몇 대가 더 들어갈 뿐이야. 한미하고 HPS를 보면 그 꼴이 나고 있어요. 영업마진 쉽게 얘기해서 HPS, 한미 매출액 대비 50% 남았어요. 하이닉스 남는 건 30%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한미 제가 2023년에 4월 18일 날 얘기했다라고 전에 얘기했죠. 그때 걔는 퍼가 8 정도였어요. PER이. 영업이익률은 거의 35%를 넘겼고 HPS는 영업이익률이 50%를 넘겼어요. 하이닉스는 그때 25%도 안 됐어. HBM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설비 투자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돈을 번 거고 생산하게 되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못 벌고 하이닉스가 50%를 넘기고 있는 거지. 하이닉스가 많이 하니까 장비업체들이 돈을 벌 거예요 하면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업 분석을 할 건데요. 야, 기업 분석 이거 나는 알고 있는데 설명하기가 어렵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해냈습니다. 고민 끝에 했어요.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갖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무제표 그런 거 볼 줄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돼. 그냥 PER이 나오면 돈 버는 기업이에요. 그죠? 예? ROE 자기 자본 대비 돈 버는 기업이에요. PBR이 높지만 않은데 뭐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럼 대체 이게 뭐예요? 저도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쉽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 빌딩 좋아 보이죠? 요 빌딩이. 요게 얼마? 100억짜리야. 내가 100억에 사버렸어. 야, 요걸 100억에 샀네? 월세가 10억이 나와요. 건물로 보자고. 100억, 100억, 아니 10억. 그리고 실거래가가 100억이야. 이 건물은 겁나 좋은 거예요. 이런 건물은 나오지도 않아. 근데 이 기준으로 잡아드릴게요. 자, 보세요. ROE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분모가 되고 이게 분자가 돼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 10%예요. 자기가 들인 돈의 10%를 보는 거야. 그래서 ROE 10%가 되는 거예요. 5%를 벌면 5%. 전자는 뭐예요? 부채가 없이 내 생돈으로 100억 중에 50억이 대출이 아니라 100억 생돈으로 산 거예요. 생돈으로 100억을. 그러면 5%면 요거고 ROE 20%는 월세가 100억짜리 건물에서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20억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5%만 나와도 땡큐예요. 기업들도 영업이익이 10% 정도 떨어지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ROE가. 그래서 10% 이상 넘어가면 우와, 이 회사 마진율이 좋은데 그래요. 차포 다 띄고 월세 주고 뭐 다 했더니 그게. 자, 100억으로 건물을 샀을 때 월세가 얼마 나오는지 건물 사는데 이익이 떨어져야 돼. 요게 ROE. 100억짜리가 10억이 나오니까 10% ROE. 5%, 5억 남으면 5%. 10억만 나와도 좋다. 기준은 ROE 10 정도로 보자. 10이 좋다. 자, PBR. 실거래가 100억. 자, 이 사람이 100억 주고 샀어요. 빚도 없이. 실거래가 100억. 아, 이거 뭐 2, 300억 받아야 되는데 억울하죠? 그러면 이 산 사람은 그렇지만 요 살 사람은 어때요? 좋은 거 사네. PBR이 뭐? 1. 왜냐하면 요게가 분모가 돼서 나눠버리니까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업들이 지주사들이 어땠어요? 0.5, 0.3,
이 얘기는 30%밖에 평가 안 받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들인 돈은 시장에서 평가가 100억짜리인데 시장에서는 30억에 거래되겠대. 50억에 거래되겠대. 그러니까 1 이하로 떨어지면 이 사람이 산 가격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말이 되냐고. 부동산에 이런 거 경매나 조금 나오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한국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해요. 외국 같은 경우는 2.5배까지 가요. 미국 같은 경우. S&P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는 너무하잖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뭐야?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미국하고 지금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저평가가 대주주가 나쁜 짓을 해요. 돈을 안 줘요. 그걸 다 해소해보자. 지금 대통령께서 하는 게 이걸 해소해라. 그래서 PBR 1 이하 100억짜리면 100억은 맞춰야 될 거 아니니. 어떻게 100억짜리가 시장에서 50억밖에 거래가 안 돼. 니들이 돈 벌어놓고 쌓아놓고 주주들한테 돈 안 나눠주고 니들만 돈 챙기니까 그러는 거 아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배당 활성화하고 주주들이 얘기하는 거 니네 들어줘. 그러면 우리나라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거야. 그랬더니 진짜 지수가 올라왔네. 그게 지주사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퍼는 뭐다? 퍼는 자 월세가 10억 요게 분모예요. 요걸 나눠요. 실거래가. 예? 10억으로 나오니까 10배야. 이 10배라는 얘기는 뭐예요? 10년 동안 10억으로 10년 동안 10년 월세 받으면 이 건물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거래가가. 자 그러면 20억이면 5배가 되겠네요. 그럼 5년. 자 그럼 5억이라고 칠까요? 그럼 퍼 20배네. PER이. PER. 그러면 기간이 짧은 건 뭐예요? 5년. 그러니까 연으로 기억해요. 근년이 아니야. 여기서는 연. 그래서 5년, 20년. 20년 만에 원금 갚을래요? 아니면 30년, 50년 이런 거? 퍼는 낮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짧을수록 좋다. 퍼. 그러니까 퍼를 보통 10으로 기준을 잡고 10 이상은 고평가, 밑은 저평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업종마다 틀려요. 곡괭이 만드는 회사와 반도체 만드는 회사와 감기약 같은 약 만드는 회사, 바이오 회사하고는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래서 업종 평균 퍼가 있어요. 업종 평균 표.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퍼가 낮아요. 은행 이런 애들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똑같은 돈 벌거든. 예대금리로. 나아지는 게 없어 맨날. 그거 뭐 좋아지겠어요? 버는 게 똑같잖아. 대신에 자산만 계속 쌓아놓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지주사나 금융주들이 오른 이유는 야 니네 돈만 쌓아놓으니까 PBR이 이렇게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올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옛날부터 은행주하고 이런 거 가질 않아요. 증권주는 그래도 시장 좋아지면 수익률이라도 폭발적으로 몇 년 내에 오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은행주나 증권주 이런 거 별로라고 업종이. 꽃갱이 만들고 냄비 만들고 이런 애들도 다 별로 없어요. 뭐 굴뚝 만들고 이런 거. 예? 다 영향을 어닝 서프라이즈 이걸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아. 신사업을 하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죠. 아파트로 계산을 하자. 내가 100억 주고 샀어. 월세가 10억이 나와. 그럼 ROE는 10%. 내가 몇 년 만에 이거 100억 쉽게 해서 갚을 수 있지? 10억으로 100을 나눴더니 10년. 퍼 10으로 기준을 잡는구나. PBR은 실거래 가격하고는 동일해야지. 1 이하는 좋은 거, 1 이상은 고평가로 가는데 미국은 2.5까지 간대. 근데 우리 시장은 1.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일반적으로 2배 정도 올라왔다는 거지. 그 얼마 전에 얼마나 저평가였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럼 조금 어렵게 갈까? 요거 시가총액으로 하자고. 시가총액. 실거래 가격. 시가총액이잖아요. 주당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삼성전자의 시총이 얼마야? 뭐 이렇게 전체 가격, 실제 거래되는 거. 요거를 지우고 시가총액. 자, 100억은 자본금. 부채를 뺀. 아까 얘기했죠? 부채 없는 기준으로 보자고. 자본금. 자본금이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억 주고 회사를 차렸어. 빚까지 뭐 다 빼니까 100억이야 그냥. 100억 주고 차렸어. 자, 월세. 월세라 그랬잖아요. 이건 영업이익이 되겠죠? 영업이익이 10억이 나오면 ROE는 10%. 이 영업이익이 쉽게 얘기해서 시가총액을 나눠버려요. 그럼 이제 퍼가 나오는 거야. 몇 배가 되지? 자, 나눴더니 100억은 10년이라 그랬죠? 예? 이 회사를 딱 100억 주고 인수하면 10년 후에 내 회사가 되는 거야. 빚을 다 갚아버릴 수 있는. 퍼 10은 위에는 고평가, 밑에는 아래는 저평가라고 얘기했잖아요. 막 3도 있었어. 0.3. 예? 아니 그냥 3이 있었어. 3년 만에 이거 시가총액을 다 벌어들여 회사가. 그런 회사가 많았어요. 자, PBR. 내가 100억 들여가지고 회사를 차렸는데 이렇게 잘 버는데 시장에서 100억만 평가를 해주는 거야. PBR 1이 되는 거죠. 그죠? 시장에서 130억에 해줘. 그럼 1.3이 되는 거죠. 미국은 얼마? 2.5에서 3을 해준다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 따라가려고 그러면 주가 2배 올라야 되잖아요. 맞는 얘기지. 그죠? 자, 퍼로 볼까요? 퍼는 뭐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25 정도 나와요. 15에서. 근데 한국 퍼는 13, 14 정도예요. 그러니까 맥스 갔을 때 기술주 IT는 25가 가야 되거든. 그럼 앞으로 우리의 IT는 미국을 봤을 때 몇 배? 2배 더 올라야 돼요. 이게 반도체에서 약간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요게. 이해가 되시죠? 자, 앞으로 한번 들어가서 복귀. 100억짜리 건물을 빚도 없이 내 돈으로 샀어요. 월세가 10억이 나오네. 내 들인 돈의 10%, ROE는 10%, 퍼는 10으로 100을 나눴어. 부동산에 보니까 내 거 100억에 사겠대. 그러면 퍼는 10. 그럼 PBR은 100 나누니까 1. 1 이하로 가면 좋다 그랬죠? 오르면 나빠지지. 그럼 이 기준이 됐잖아. PBR은 1로 잡자. 1 이하는 좋은 거. 퍼는 10 이하는 좋은 거. ROE는 월세를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 10% 이상, 20% 땡큐, 30% 땡큐, 50% 땡큐. 하이닉스 50%. 그래 얼마나 좋아. 똑같은 조건이라도. 자, 이게 똑같은 조건이에요. 다 똑같아. 실거래 가격도 이런데 월세가 25억으로 올라버리면 여기 10이었던 게 5로 바뀌죠. 요건 10%에서 20으로 올라가지. 얼마나 좋아. 이건 똑같은데 PBR은 1 좋은데 우와 자산하고 똑같네. 좋은데 이야 이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아? ROE가 20%나는데 퍼는 5야? 뭐라고 해서 10보다 아래는 좋은 거. 이해하시죠? ROE는 10 이상은 돼야 된다. PBR은 1.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1, 10, 10. 1보다 낮으면 좋고 10보다 낮으면 좋고 10보다 오르면 좋고 두 개는 낮을수록 좋고 PBR, PER, PBR, PER 낮을수록 좋고 ROE 월세 높으면 좋고 10 이상이면 좋고 됐죠? 좋고야 좋고 아유 낮은 게 좋은 건 P가 붙는구나. PR은 주당 순이익으로 주가를 나눈 거예요. 아까 전자에 가르쳐 드렸으니까 주당 순이익, 시가총액, 영업이익 이렇게 나누면 돼요. 예, 요건 넘어가시고 퍼 대신에 10 이하는 좋다. PBR 1 이하는 좋다. 순자산 가치로 주가를 나눈 거예요. 아까 여기 빌딩 있었죠? 여기 거래되는 거 실거래 있었죠? 분모 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P1 1 이하가 좋다. PBR 1 이하가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 자,
PBR 또 1이네. PBR 계속 나왔네. 이거 왜 자꾸 이래? 이제 ROE. ROE 뭐라 그랬어요? 내가 100억 주고 산 건물이 월세가 10억이 나와요. 그러면 얼마? ROE는 10%. 20억이 나와요. ROE는 20%. 됐죠? ROE, R은 많이 나올수록 좋다. ROE, R은 10보다 높으면 좋다. PER, 이거 아까 얘기한 거예요. 10억 벌면 10%가 되죠. 연. 여기서 20억짜리가 20배. 20억을 벌면 100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PER은 낮아지는 거예요. 돈을 임대 수익이 많아질수록, 돈을 많이 벌수록. 그럼 적게 벌게 되면 PER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아서 몇 년 안에 이 건물을 내가 살 수 있지? 10은 10년 만에, 5년은 5년 만에, 10년은 10% 정도 되네요. 요거는 PER 5년 만에, 피퍼는 25, 20% 되네. 20억 정도. 조금 어렵나요? 근데 강제로라도 외우세요. 더 쉽게 가르쳐 드릴 방법이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보자고요. 한국은 1.14배가 됐어요. 조금 높아졌죠. 지수가 3,000에서 30%가 올랐으니까 얼마 전에는 PBR이 최악일 때 한국 시장은 0.7 정도 나와요. (0.7은) 100억짜리가 70억에 거래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100억을 들였는데 어디에 놔둬도 100억짜리인데 시장에서 시장이 안 좋다고 70억에 거래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야 됩니다. 우리나라 망하지도 않는데 PBR뿐만 아니라 퍼도 낮아요. ROE도 낮아요. 지금 경제 상황은 이런데 얘네들은 돈을 너무 잘 벌고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최소 1은 갑니다. 바보짓을 해도 30%는 먹어요. 바보짓을 해도. 거기다 유동성 팔잖아요. 그래서 PBR은 1.4배 1 이하일 때 쉽게 해서 0.8, 0.7 정도에는 웬만한 한국 주식을 주워 담으면 돼요. 시장이 폭락했을 때. 본질 가치는 1을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슈팅이 나오면 더 먹는 거고. 지금 현재 1.4예요. 그러면 코로나 때 대비 지수가 2,000포인트, 뭐 1,800? 2,000포인트에서 지금 4,000포인트가 왔잖아요. 그럼 7에 곱하기 2는 지금 얼마야? 4,000포인트, 4,200이 어떻게 보면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PER은 13배. 한국 기준 지금. 10보다 높잖아요. 조금 고평가네. 3,000이었으면 딱이었어. 딱 좋은 자리인데 3,000포인트에서는 딱 좋았어요. 얘네도. 30% 내면 얘는 위에 거는 제가 얘기한 1, 퍼는 12, 3,000포인트에서 그랬거든. 요때는 참 매력적이었는데 성장성만 확인되고 뭐하고 요게 올랐어요. 그래서 1.4와 1.3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미국을 비교한단 말이야. 한국 시장에. 야, 삼성전자가 미국에 있었으면 10배 비쌀 거야 라고 얘기해. 미국은 PER이 15배에서 25배예요. 보통 안 좋아도 15배야. 그러니까 우리는 15배, 미국의 바닥에 근접해도 20%도 올릴 자리가 있죠. 그럼 얼마야? 4,200에 20% 하면 5,000도 가능한 지수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예? 그리고 S&P 500의 평균 PBR은 2배예요. 자, 1.3이면은 2배 얘네 맞춰지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우리가 30% 오르면 되나? 3, 1은 3, 3, 4, 12. 40%? 4, 4, 16, 4, 1은 4. 한 35% 되려나? 그럼 지수는 4,000포인트에서 30% 하면 한 5,200 나오겠네. 자, 이제 계산하는 게 낫죠. 예? 자, 보시게 되면 우리는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제 방송은. 그냥 막 떠드는 게 아니고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는 이건데 외국 기준은 15배에서 25배래요.
그럼 25배면 미국하고 똑같이 평가되려면 주가는 다 2배씩 올라야 돼요. 그래서 막 7천, 8천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하고 우리는 동일하다. 아닌데. 우린 달러의 기축통화에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넘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쪽보다 미국보다 낮아야지. 그러면 여기 PER, PER 경우 이렇게 돼요. PBR 경우에는 얼마? 2배에서 3배. PER은 2배에서 3배. 그러면 보면 주가 요것도 2배 올라야 되네. 그죠? 퍼도 그렇고. 미국의 절반밖에 평가를 안 받았네. 우리 과열이라는데. 내일은 더 좋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시장이 좋은데 더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주식은요. 지수 비교가 아니라 채권, 금리.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자기네들이 유동성을 푼 나라고 우리는 달러에 쫓아다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평가하는 건 어려워요. 시장을 유지하는 건 미국이야. 미국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데 1등을 보고 2등이 쫓아가는데 요만큼의 간격이냐 이만큼의 간격이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차이가 져요. 그래서 우린 요만큼 와야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만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지금 산업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지만 이 변화를 못 맞으면 그 전에 대한민국의 부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AI 지금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이게 산업혁명이에요. HBM 잘해야 되고 AI 잘해야 되고 정부 지원해줘야 되고 그 이공계 애들 이 친구들 돈 많이 줘가지고 양성해야 돼요. 그 우리 달나라 쏘고 전기차 만들고 이렇게 산업이 구조가 변화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기간산업 바닥사업으로는 못 먹고 살아요. 지금 이거는 IT의 비중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커서 그래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가 없고 빼버리면 주가 우리나라는 반토막 나야 됩니다. 우리 철강 만들고 있고요. 땅 파고 있고요. 광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 반토막 나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IT의 비중이 크고 여기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미국보다 출중하지만 국가 간의 비교는 달러 비교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원화를 갖고도 비교할 수 있죠. 우리가 왜 달러보다 막 이렇게 비싸지지? 1달러 살려면 얼마를 줘야 돼요? 옛날에 막 800원, 900원 줄 때도 있었는데 지금 1,400원. 그런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근데 이거하고 동결해서 이건 이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서 보면 PBR은 5배까지 올랐었대요. 지금 2~3배 거래가 되는데. 그러니까 5배는 거품이구나. 2008년 PBR 하락했어요.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는 부동산이고 뭐고 다 쌌습니다. 그리고 PBR의 변화. 뭐 2010년 이후 2배에서 2.5배. 팬데믹 이후에는 3배까지. 그러니까 미국은 2배에서 3배의 평가, 우리는 1.4. 1.4니까 2 정도 가도 5천 정도 나오겠네요. 근데 2를 갈 수 있을까?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고 지주사 대표, 대기업 대표들이 배당을 많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초대박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PBR 1과 PER 10으로 그럼 당신은 이걸 초대박을 발굴해서 했습니다. 자, 금강공업입니다. 금강공업은 우리 건설할 때 거푸집을 만드는 회사예요. 철판을 만드는 회사. 그걸 알루미늄 폼이라고 그래요. 철판만 쉽게 해서 거푸집 나무만 만들었으면 이 회사는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알루미늄 폼을 만들면서 이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 2000년도 여기에 퍼가 6이었어요. 자기 자본 이익률은 한 7 정도 됐고 PER은 어떻게 되냐면 0.2. 100억짜리 건물이 20억의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 보통 1에는 맞춰지잖아요. 0.2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근데 펄을 보니까 6. 월세도 6년 만에 갚을 수 있어. 왜? 한 20억, 18억 정도 되네. 100억짜리면. 그죠?
10 이하는 저평가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때 주가가 얼마? 이때에서 주가가 10배 올랐어요. 2,000원짜리가. 이거 제가 한경에서 전문가 할 때 계속 얘기한 거예요. 한국경제에서. 그 전에 다른 방송국에서도 이게 10배가 올랐어요. 얘는 제조업인데 제조업에서 알루미늄 폼이라는 걸 혼자 독자적으로 했어요. 새로운 기대 희망이 있잖아요. 얘가 건설업을 다 독식하겠는데 널빤지 팔아서 돈 버는 회사가 알루미늄으로 바꿔 돈을 이렇게 써. 그 자회사가 몇 개? 13개가 있어요. 그 여기 대표가 포항고등학교에 수십억씩 그 장학금도 내요. 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회사에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회사예요. 엄청 좋아요. 그랬더니 주가가 10배. 그러면 주가가 왜 오늘도 상승을 했는데 주가가 왜 못 가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PER은 낮지만 자 여기서 자기 자본 영업이익률이 10이 안 되죠. 여기서는 됐단 말이에요. 10, 20을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남는 게 없네 팔아도.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고 알루미늄 폼 봤더니 실적하고 연결이 안 돼. 실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려가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국주철관. 요것도 제가 얘기한 겁니다. 요것도 거의 한 6, 7배 나왔네. 이때 보면 자 보자고요. 퍼가 10배였어요. 여기 한 6배 오르기 전에. 제가 2013년, 14년 이때 전문가를 시작을 했거든. 한경에서도 한국주철관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상하수도관. 물 먹을 때 한국주철관으로 먹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쁜 물 버리면 한국주철관이 버려줘요. 이게 1위 업체. 상수도, 하수관, 1위 업체. 그죠? 자, 근데 이런 굴뚝지는 맨날 해봐야 전국에 깔 수 있는 게 뻔하잖아요. 망가지면 하고. 그 영업이익이 똑같아요. 이렇게 영업 순이익률이 이렇게 똑같아. 한 5로 멈췄어. ROE. 100억짜리 건물이 얼마? 월세가 5억. 아이씨. 10억이 좋다 그랬는데 민박사가. 그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주가가 PBR을 보면 얘는 0.2나 되나? 금강국보다 더 나죠. 100억짜리 건물인데 뭐 한 10억에 거래되는 거야. 야, 그럼 싼데? 싼 회사가, 재무가 좋은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5%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민박사가 월세 5% 정도면 퍼 20이면 나쁘지 않은데 근데 퍼가 10배 나와. 나쁘지 않죠. 요것도 100점, 요것도 100점. 자기 자본 요거는 중간?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했죠. 근데 주가가 올랐어. 너는 그럼 낮은 주가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저평가된 거? 아니요. 얘는 마스크팩을 했어. 그래서 초대박을 치면서 6배가 오른 거예요. 퍼가 48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렸죠. 미리 꿈과 희망을 담아버렸어. 그 숫자로 확인하니까 별 없어. 내려왔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게 방송 시간이 짧습니다. 솔직히. 제가 옛날에 대박 났었던 종목이 하나 이 후속은 더 많아요. 반도체를. 이거를 다음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얘기는 한국주철관이나 금강공업은 제가 얘기한 전자의 그런 기법으로 발굴을 했고 주가는 실적, 꿈과 희망으로 간다. 이 회사들이 전에 하던 게 아니라 새로운 돈벌이를 만들었더니 시장에서 화답을 하고 주가는 날아가더라. 그죠? 그 뒤에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요거 못한 후속을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지금 워낙 이제 제조업 굴뚝집만 해버려 가지고 그래서 IT에 대한 PER, PBR, ROE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 숙제를 내드릴게요. PER은 뭐고, PBR은 뭐고, ROE는 뭐다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 제가 그 설명 없이 바로 쫙 종목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3-4번.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다음 주에도 와도 이걸 갖고 대박을 나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